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파트 D에 해당하는 복소 해석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제 복소 해석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복소 함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소 함수의 해석성. 그렇죠? 복소 함수의 해석성인데, 해석성은 우리가 이제 미분하고 관련 있죠. 이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복소 함수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렇죠? 이게 하나의 테마가 될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메인 테마죠. 메인 테마니까 이제 복소 적분에 대해서. 그렇죠? 이 비적분 함수가 이제 복소 함수일 때. 그렇죠? 복소 적분에 대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요, 이제 코시 적분 정리하고 코시 적분 공식이죠. 그렇죠? 코시 적분 공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유수 정리로 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유수 정리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고, 얘는 이제 우리가 해석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코시 리만 방정식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보고, 코시 리만 방정식이 이제 복수 함수의 해석성을 이제 판단하는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건데요. 이제 방정식으로 우리가 해석성을 판단하죠. 그렇죠? 이렇게 세 번째가 뭐냐면은 라플라스 방정식. 그렇죠? 라플라스 방정식 푸는데 이제 파이 해석 함수 파이에 대해서. 그렇죠? 해석 함수라는 거는 이제 코시 리만 방정식 만족하는 함수죠. 그렇죠? 함수 파이에 대해서 이제 포텐셜 파이로 구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쉽게 구하기 위해서 이제 등각 사상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경계 조건을 바꾸기 위해 등각 사상을 이용할 수도 있죠. 이용하고, 그리고 복소 포텐셜을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다. 그렇죠? 크게 이렇습니다. 내용은 크게 이제 이거 세 개로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 이제 먼저 1장에서는 먼저 뭐 복소 함수에 대해서 하려면 복소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건 뭐 오리엔테이션 개념인데, 복소수의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3, 4장이 복소 함수의 해석성, 미분하고 관계 복소 함수의 해석성인데, 얘가 복소 함수의 미분하고 좀 관계가 있죠. 그렇죠? 이 복소 함수 해석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코시 리만 방정식이다. 그리고 얘가 라플라스 얘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복수 함수 중에서 이 세 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제 복수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 실수 함수하고 틀린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사인 x, 뭐 코사인 y, x, y 다 실수였죠. 근데 이거는 이번에 하는 거는 코사인 뭐 1 플러스 i, 뭐 익스포넨셜 i 2 이런 거. 그렇죠? 그다음 ln 3 플러스 i 이런 것들, 이런 함수들, 이런 함수 어떻게 다룰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수 함수죠. 그렇죠? 복소수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좀 알아볼 거고요. 1장의 내용이 이런 거죠. 그렇죠? 1장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렇죠? 1장의 내용이고, 얘가 지금 1.3, 1.4에 해당되고, 얘가 1.5에서 1.7까지 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1, 1.2는 이제 어떤 오리엔테이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소 적분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 장에서 하는 거는 코시 적분 정리와 코시 적분 공식에 의해서 이 해석 함수의 도함수도에 포함되는 거죠. 응용 분야니까. 그래서 이 장은 여기에 대한 게 이 장이고. 그렇죠? 이제 유수 정리는 저희가 4장의 내용인데, 그렇죠? 유수 적분에 대해서, 유수를 이용해서 적분을 하는 건데, 유수는 뭐냐 하면은 이제 급수 중에 이제 마이너스 1승의 개수를 유수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로랑 급수를 통해서 유수 급수를 통해서 여기에 나온 유수를 사용해서 이제 복소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4장에 나온 내용인데, 이제 유수 정리는 이제 급수를 통해서 저희가 복소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급수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3장에서 우리가 이제 4장을 위한 이제 어떤 준비 과정인데, 3장은 그래서
그 급수에 대한 내용, 그렇죠. 급수의 뭐 수렴이나 수렴 반경, 그 다음 테일러 급수, 매크로닌 급수,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이게 3장이에요. 3장의 내용 바탕으로 4장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한 게 1, 2, 3, 4장에서 우리가 복소 함수의 미분과 복소 함수의 적분에 대해서 우리가 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했었고, 그리고 5장, 6장은 저희가 이제 포텐셜 이론 관련된 거죠. 포텐셜 이론. 포텐셜 이론이라는 거는 라플라스 방정식에 대한 이론 얘기하지, 그렇죠. 이걸 푸는 거예요. 이걸 푸는 건데, 이걸 풀면 항상 그 미분 방정, 이걸 미분 방정식 아닙니까, 그렇죠. 이 미분 방정식을 풀 때 항상 경계 조건과 초기 조건이 있죠. 경계 조건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6장의 내용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6장의 내용이고, 6장에서 우리가 포텐셜 이론 합니다. 포텐셜 이론이라는 거는 이 라플라스 방정식을 해를 구하, 조화함수를 구하는 건데, 이걸 갖다 특수해를 구하려면 전개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경계 조건이 뭘로 나오냐면은 이제 복소 평면을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경계 조건인데, 여기서 이제 이 경계 조건이 이 문제를 푸는데 좀 불편하다, 그렇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른 조건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편안한 조건으로, 그렇죠. 뭐 이렇게 바꾼다, 그렇죠. 이 바꾸는 걸 복소 사상이라고 하고, 복소 사상 중에서 우리가 이제 등각이 성립되는 거 등각 사상이라는 건데, 이 등각 사상에 대해서 5장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장은 뭐냐면은 6장을 하기 위한 어떤 선행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텐셜 이론 중에서 우리가 이 경계 조건을 마음대로 이제 변경하는데 우리가 등각 사상을 이용하니까 이 등각 사상에 대해서 저희가 합니다, 그렇죠. 이제 복소 사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5장에서 한 다음에 그다음 6장에서 본격적으로 포텐셜 이론을 하는데, 포텐셜 이론을 하면서 이제 복소 포텐셜도 저희가 소개를 하고, 그렇죠. 이제 포텐셜 이론이 적용되는 분야가 정전기장, 열돈도 방정식, 정상 상태에서, 그렇죠. 이거 하고, 그리고 유체 흐름에 대한 걸 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등각 사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기 편한 영역으로 바꾼 다음에 라플라스 방정식 푸는 거. 이때 이 등각 사상을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6.5절은 우리가 이거를 푸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의 방법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설명할 겁니다. 포화선 적분 공식은 이걸 푸는 그 단위 원판에서 우리가 이 경계에서 값이 각각 다를 때 우리가 이 파일을 어떻게 조함수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어떤 공식입니다. 6.5절은 거기에 대해서 할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조화함수의 일반 성질을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이론 수업 마칠 거고요. 그리고 이론 수업에서 다루지 못한 이런 문제들을 10회에 거쳐서 합니다. 그렇죠? 한자 10문제니까, 그렇죠? 총 100문제에 대한 이제 문제풀이를 저희가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복소 해석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복소수와 복소평면, 복소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이제 복소평면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개념인데요. 이제 복소수가 이제 어떻게 표시가 되고 이제 복소평면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복소수는 저희가 실수부하고 호수부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이제 이 i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실수부와 호수부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런 게 나왔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더하기 x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얘가 지금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는 제로다 이러면은 x가 예를 들어서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 마이너스 15를 나타내기 위해서 i를 쓴다 그랬죠. 그 루트 15 i로 쓰는데 얘를, 그렇죠? 얘를
이제 루트 15i 이렇게 쓰죠. 그렇죠? i인데 이 i가 뭐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이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i가 이제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렇죠? i 3승은 i 제곱 곱하기 i가 되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i 곱하니까 마이너스 i가 되고 그렇죠? i 4승은 i 3승 곱하기 i니까 i 3승이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i 제곱이 돼서 1이 되죠. 그래서 얘가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복소수는 우리가 뭐 2차 방정식 푸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판별식 루트 안에 이제 음수가 나올 때 실수부와 허수부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분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나타낸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x가 실수부인데 얘는 이미지너리 약자고 그렇죠. 이미지너리가 허수고 그렇죠. 리얼 이게 이제 실수니까 실수 z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4칙 연산도 보면 저희가 z1이 그렇죠. z1하고 z2가 있으면요. 얘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가 x1 더하기 i y1이 되고 그렇죠. 더하기 x2 더하기 i y2인데 서로 이제 독립이 되어 있어요. 실수분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분 허수부끼리 더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x1 더하기 x2가 되고 플러스 i에 y1 플러스 y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뺄셈은 어떻게 되냐? 뺄셈은 얘는 우리가 x1 플러스 iy1에다가 빼기 x2 더하기 iy2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x1 마이너스 x2 더하기 i에 y1 마이너스 y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덧셈하고 뺄셈 같은 경우에는 실수분 실수부끼리 허수분 허수부끼리 이렇게 연산을 하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또 완전히 독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곱셈은 어떻게 되냐면은 곱셈은 이렇게 되죠. 곱셈이 이제 x1 더하기 iy1에다가 x2 더하기 iy2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덜셈이나 뺄셈처럼 실수끼리 이렇게 곱하는 게 아니고 얘는 이제 분배 법칙에 따라서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하면은 우리가 x1, x2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i에 x1, y2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더하기 i에 x2, y1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곱하면은 i 제곱에 y1, y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i 제곱이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x1, x2 빼기 y1, y2 더하기 i에 x1, y2 더하기 x2, y1 이렇게 되죠. 그렇죠? 조금은 이제 계산이 조금 복잡하죠. 그렇죠? 여러 개 있으면 좀 복잡하겠죠. 이거 나누기는 어떻게 나누기는 더 복잡하죠. 그렇죠? 얘가 x 플러스 i y1분의 x1 그렇죠? x2 플러스 i y2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분모를 갖다가 이제 유리화를 하듯이 그 무리수에서 이것도 이제 실수화를 하는 거죠. 이게 x1 마이너스 i y1을 곱합니다. 그렇죠? 음자 분모에. 그래서 해도 x1 마이너스 i y1 이렇게 곱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죠. 되게 복잡하겠죠. 상당히.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되죠. 얘가 지금 볼게요. 얘는 x1의 제곱 빼기 iy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떻게 x1, x2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y1, x2, i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x1, y2, i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i 제곱에 y1, y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실수부가 얘하고 얘가 실수부가 되죠. 그래서 얘는 x1의 제곱이 되고 얘는 i 제곱 y1의 제곱인데 i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y1의 제곱 이렇게 되고 얘는 x1, x2에다가 플러스가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죠. y1, y2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플러스 i에다가 x1 y2에다가 더하기 x2 y1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사칙 연산하듯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복소 평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소 평면은요, 이제 가로축을 실수, 세로축을 허수축으로 하는 평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소수 z를 갖다가 x0 더하기 y0 이렇게 놓으면 그렇죠? 이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우리가 평면에다가 도식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로축이 실수축이 되고 그렇죠? 얘가 실수축이 되고 뭐의 실수축이죠? z죠. 그렇죠? 그리고 세로축이 이렇게 허수축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x0하고 y0, x0, y0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가 x0 더하기 y0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이걸 복소평면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평면은 저희가 xy축이 전부 다 실수였는데 실수하고 허수축을 놓아서 이제 복소수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복소수를 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x0 y 해서 뭐 x0 y0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타내면 우리가 뭐 x가 실수분지 허수분지 y가 실수분지 허수분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많이 나타내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나타내도록 할게요. 얘가 지금 실수축이고 그렇죠? 그리고 해서 허수축이 되고요. 되면은 저희가 x0, y0인데 y0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y0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틀린 표현인데 그렇죠? 뭐 실수 그 z 허수부가 y가 아니잖아요. 근데 y0인데 좀 확실하게 복소 평면이라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당분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를 하고 필요하다면 또 이렇게 표시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 얘에서 그러니까 이 절대값 z-0는 뭐죠? 얘는 이 z하고 0 사이의 거리입니다. 절대값을 복소평면의 거리예요. 그러면은 복소수 z와 0 사이의 거리죠. 그렇죠? 그럼 거리가 뭐죠? 여기서 이거 아닙니까? 0하고 z 사이의 거리 이거죠. 이거. 그렇죠?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이.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z2-z1은 복소수 z2와 복소수 z1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z2가 우리가 여기 있고 그렇죠? z1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 거리가 우리가 그렇죠? 이 거리를 우리가 z2-z1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표시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z-0는 상수 c, 상수다 이러면은 0하고 z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 z의 집합이니까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얘는 이제 복소평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0 z 그 예를 들어서 c가 1이라고 하면은 0하고 z 사이 거리가 1 이게 1인 z의 집합이죠. 그렇죠?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 그럼 뭐가 됩니까? 얘가 그렇죠. 원이 되죠. 원이.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이 상수인 거는 우리가 원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따라서 가로축의 좌표는 이거 실수부고 세로축의 좌표는 허수인데 이제 복소평면이라는 거를 우리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쓰기로 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두 복소수의 거리는 절대값으로 나타내고 이거는 0하고 복소 z 사이의 거리고 그렇죠. 이걸 다시 표현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렇죠. Z바는 켤레 복소수인데 허수부의 Z 중에서 Z의 허수부가 다른 복소수다. 얘는 그렇죠. 켤레 복소수라 그래 그렇죠. 켤레라 그러기도 하지 켤레 복소수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Z가 X 플러스 IY가 되면 Z반은 뭐가 되냐면은 X 마이너스 I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허수부 부호가 다른 거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 나오네요. 공액복소수죠. 켤레 복소수예요, 이게. 이 공액복소수라고 많이 하죠. 그렇죠. 켤레 복소수라고도 하고 공액복소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설명을 했듯이 공액복소수는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다. Z가 이기면 Z반은 X 더하기 I에 마이너스 Y가 돼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공액복소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실수부와 복소수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Z가 이런 거죠. 그렇죠. Z가 뭐 X 플러스 IY다 이러면은 이제 실수부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실수부는 이렇게 되겠죠. X가 되는데 X를 켤레로 나타내면 2분의 1에 Z 플러스 Z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2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IY 더하기 X 마이너스 IY가 돼서 이게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2X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X가 되죠. 그렇죠. 이제 허수부는 또 어떻게 되냐면 허수부는 Y인데 그렇죠. 얘가 X 플러스 IY에다가 X를 없애야 되겠죠. 그렇죠. X 마이너스 IY가 되면은 2IY가 되니까 2i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전체 켤레 한 거는 각각의 켤레 한 거하고 같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습 문제를 한번 보고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Z가 2 플러스 5y 이걸 구하라고 했죠. 그렇죠. 실수부니까 Z제곱 두 가지로 한번 구해볼게요. 이러면 그 안에 Z를 집어넣어서 구하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5i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완전 제곱은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 그렇죠. 마이너스 25 10i에서 20i 이렇게 되고 그렇죠. 플러스 25i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죠. 이게 아까 i도 우리가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렇죠. i 제곱은 마이너스 1 i 3승은 i 곱하기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i 4승은 1이고 i 5승은 또 i가 되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그렇죠. 주기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1 플러스 20i니까 실수부가 이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21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를 갖다가 우리가 2분의 1에다가 Z 플러스 Z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Z는 이거고 Z바는 뭐가 되냐면은 Z바는 이렇게 되죠. 얘가 2 그렇죠. 마이너스 2에 이게 제곱이니까 그렇죠. Z 제곱 더하기 Z 바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Z 제곱을 구해야 돼. 그렇죠. Z 그렇죠.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0i 이렇게 되고 그렇죠. Z 제곱의 Z 바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1 플러스 20i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0i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21 플러스 20i가 돼서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우리가 Z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2죠. 그렇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이렇게 됐겠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가 얘하고 원점 사이 거리 얘가 빠졌어요. 복소평면에서 그렇죠. 복소평면에서 그렇죠. 이 말이 없어도 우리가 i가 들어가면 우리가 복소평면에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실수축이고 그렇죠. 얘 복소 평면이니까요. 얘가 제로고 허수축이다 그렇죠. 허수축이고 지금 제로하고 제로 얘하고 그리고 이제 실수부가 코사인 세타죠. 얘가 코사인 세타고 얘가 사인 세타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나타내면은 i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 이렇게, 플러스 i 사인 세타가 되고 그렇죠. 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서 이까지 거리죠. 거리. 이게 뭐가 되냐 이게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요. 얘를 이제 복수평면의 좌표로 나타내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죠. 그렇죠. 그럼 결국 0,0에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까지 거리죠. 그렇죠. 거리니까 이제 루트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제로의 제곱 더하기 얘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제로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1이 되죠. 그렇죠. 그 거리는 1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는 얘인데 얘를 구하라고 하면 되게 힘들 건데요. 우리가 절대값이 절대값. 그렇죠. 절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얘는 우리가 이 두 개 절대값은 1 플러스 3i의 16승의 절대값에다가 2 플러스 i의 절대값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뭡니까? 즉 복소평면에서 원점하고 얘 사이의 거리고 얘는 복소수에서 원점하고 얘 사이의 거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1 플러스 3i의 16승에다가 2 플러스 i니까 거리가 얼마죠? 얘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 16승에다가 얘는 루트 실수부가 2의 제곱, 허수부가 1이니까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루트 10에 16승에 루트 5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10의 8승에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구하는 공식이 우리가 z 바 이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얘는 1 플러스 3i의 16승에다가 2 플러스 i 이렇게 되고 z바가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3i의 16승 2 플러스 i의 바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얘는 1 플러스 3i 1 마이너스 3i의 16승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2 이렇게 되죠.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10의 8승에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복소, 조합 복소 평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